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 또 되었습니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봄이입니다. 이름은 봄이에요. 견주께서 주신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편안한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환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지, 먼 곳인지 가까운 곳인지 시간이나 장소를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음, 질문은요, 간단하고 하나의 질문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그렇게 교감이 정말 그런 식으로 되질 않아요. 기왕이면 다 되면 좋은데 제가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뭐 따로 교육을 받아서 에코에 대한 뭐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이 두 번째 질문은요, 한 5가지 정도의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환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라는 질문 하나, 그 다음에 어디서 태어나게 되는지, 만나게 되는지 질문,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먼 곳인지, 가까운지, 그리고 몇 시, 시간, 그리고 어딘지, 한 6개 되네요. 네, 이 6개 되는 질문을 그냥 한 문장에 적어 주셨잖아요. 제가 그냥 주신 질문 그대로 환생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지, 먼 곳 또는 가까운 곳인지 시간이나 장소를 알려줘 라고 하면요, 이 아이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할걸요. 네, 그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은 한마디로, 한 단어 또는 하나의 영상으로 해줄 수 있나요? 교감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보통은요, 아이들과 교감 방식은요, 어떤 이미지 하나 또는 언어 한마디, 그렇게 들리지, 뭔가를 어떤 영상을 하나를, 짧은 영상을 하나를 보여주면 이게 몇 시에 태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이 모든 답변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환생에 대한 것을 궁금하시면요, 환생에 대한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한 20가지, 30가지까지 또 할 수 있어요. 뭐 어디서 태어나는지, 몇째로 태어나는지, 남자로 태어나는지, 여자로 태어나는지, 색깔은 뭐니? 네. 너인지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은 있는지, 먼 곳에서 태어나니,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니, 엄마견은 뭐 어떤 색이니, 아빠견은 어떤 색이니, 몇 시쯤에 태어날까, 어디쯤에서 태어나게 될까. 네. 질문을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몇몇 분이 계세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파고들어서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네, 정말 내가 안심히 모든 것을 알아야겠다라고 하신 분은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거의 1년 이상 계속 질문을 꾸준히 해오면서. 근데 이 모든 질문을 지금 딱 한 줄로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추릴 수 있는 건요, 환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아쉽지만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거예요. 그냥 다른 에코분들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게 한계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도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사후 교감 하면서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처럼 길지 않아요. 30분이야. 30분이 뭐야? 한 20분도 안 될걸요? 실제로 교감하는 시간으로 하면은.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피로도가 계속 오고, 저의 생각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질문은요, 다음에 또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끊어서, 네.
엄마한테 지금 가뜩이나 가슴 아픈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저도요 되게 죄송스러워요. 하지만 저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한테 똑바른 대답을 듣고 싶은 거고요. 질문이 똑바로 해야 돼요. 네, 질문이 정말 똑똑하면은 똑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젠가 그제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질문이 네. 내일은 비가 올까요? 라고 하면요. 비는 와요. 대답은 무조건 100% 온다니까요. 대답은 그래요. 근데 틀리지 않아요. 100% 정확해요. 왜냐하면 지구 어딘가엔 비가 오거든요. 대답은 네, 비가 옵니다라는 대답을 얻게 돼요. 지구 어딘가엔 비가 와요. 그러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내일 대한민국에 비가 올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좀 더 자세히 나누면 대한민국 서울에 비가 올까? 네.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서울도 무슨 구 있잖아요. 서울 전체에 다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질문은 그렇게 점점 파고 들어갈수록 정확해져요. 근데 그냥 내일은 비가 올까? 라고 하는데 지구 어딘가엔 비가 오니까 100%비 온다라는 대답을 받게 돼요. 근데 비가 안 왔어요. 이건 틀린 교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질문이 잘못된 거지 절대 틀리지 않아요. 질문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질문을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그거를 질문을 저한테 에코님이 대신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 모든 것은 엄마가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마가 무언가 질문을 남겨지만 제가 지금처럼 코멘트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해드리는데요. 저에게 좀 알아서 해주시면 그런 건 안 돼요. 아이를 만나는 건데 어떻게 알아서 제가 뭘 알아서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 질문을 다음에 하실 때는요.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어, 지금 봄이 어머니께서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봄이 어머님 말고도요. 그 앞전에 엄마들한테도 제가 되게 많이 타박을 많이 했어요. 질문 똑바로 해달라고. 네.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엄마한테도 그랬어요. 질문 잘해주세요. 되게 질문에 까탈스러운 에코예요. 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어, 사실은 그게 견주를 위해서니까요. 다음엔 질문을 어서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서운한 게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네, 이거로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어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들마다 약간씩 틀리긴 해요. 답변이. 대체적으로 한 방향의 대답들을 하긴 하는데 약간씩은 틀리긴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5일날 엄마에게 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질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질문에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범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집의 중앙에 있지 못해요. 구석에서 살펴보고 있어요. 엄마는 늘 저에게 자꾸 말을 걸어줍니다. 자꾸 말을 걸어줘요. 천천히 시간이 흐른 듯 합니다. 엄마라는 작은 목소리를 말하기 시작해요. 엄마의 기분을 살펴요, 이 아이는. 조금씩 엄마에게 마음이 가고 있어요. 엄마의 진심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거리가 많이 좁혀졌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요. 엄마는 엄마와 봄이 만남은 유기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다가가지 않아요.
다가오는 것도 좋아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요. 음, 엄마 외에는 반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 그런 감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분이요, 잠시 함께 서 있다가 사라집니다. 봄이 안녕, 어서오세요 라고 합니다. 웃고 있어요. 밝은 모습. 네. 좀 전에 남자분은 누구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와 함께 있습니다. 지상에서 저를 알고 있던 분과 관계가 있어요 라고 합니다. 혼자 있지 않다니 다행이네. 엄마가 봄이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들어보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제가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편안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라는 건 무언가 환경적으로 보여야 제가 전해줄 수가 있는데요. 또는 아이가 저에게 이미지적으로 무언가 비춰준다면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데요. 그런 주변의 환경적인 모습은 보이질 않았어요. 그냥 누구와 있는지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남자분의 영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 편안하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염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같이 있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혼자 제가 떠들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들었거든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엄마.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가지셨나봐요. 네, 좀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이가 혼자서 떠들고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을 들었대요. 그래서 함께 있는 영가와 같은 모습에 같이 있는 모습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환생의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환생의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물론 저는 지상으로의 계획을 다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리고 엄마의 바람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나는 좀 더 경험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셨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못 물어보니까 다시 좀 더 무언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은 전해줄 것이 많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엄마는 슬퍼만 하고 준비는 하지 못하고 계시니까요. 엄마가 준비가 돼야 저도 준비가 됩니다. 나는 지상에 내려갈 때 어딘가로 가겠지라는 무계획을 하지 않아요. 우주는 제비뽑기 같은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만나기 위해선 우주 전체가 움직여야 해요. 그러니 분명 엄마도 계획은 필요할 것입니다. 엄마의 계획을 우주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어요. 저를 만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 마세요. 이미 엄마는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엄마에게 나타나고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준비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골함을 엄마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라고 물어봤습니다. 유골함은 엄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엄마에게 웃음을 주지도 엄마를 미소 짓게 하지도 못해요. 사랑을 건네지도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엄마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어요. 그 안엔 내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골함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엄마가 뭐 수목장을 하시든 어딘가에 뿌려주시든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5일날 엄마한테 와줄 수 있는지 엄마가 듣고 싶다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어느 날이고 전 엄마에게 갈 수 있습니다. 절 부르세요. 기억해 주시고요. 그곳으로 엄마에게 갈 수 있습니다. 언젠간 알 수 있어요. 옆에 있다는 것을, 그리곤 웃게 되실 거예요. 옆에 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웃을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저에게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꼭 환생해서 돌아와 달라고 엄마가 부탁하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부탁하지 마세요. 절 부를 땐 엄마는 언제나 제가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부탁하며 절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절할까봐 부탁하며 부른 적이 있으셨나요? 당당하게 불러주세요. 봄아 이리 와 라고요. 전 당연히 엄마에게 갈 것입니다 라고 해요. 엄마 딸로 있다가 가져서 너무 고맙고 행복했다고, 아프다고 힘들다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전해주셨어. 저에게 남겨주신 요청의 말 전부를 전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파서 미안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 서운한 것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많이 지쳐 보여요. 엄마가 걱정이 됩니다. 엄마가 기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여행을 떠났어요. 새로운, 아프지 않은 나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대로입니다. 엄마 날 병원에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아픈 것이 다 나아서 돌아오길 기대하신 거잖아요. 이번에는 매우 우수한, 확실히 병을 낫게 하는 우주라는 병원에 보내신 거예요. 완전히 건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엄마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낫게 할 우주라는 병원에 저를 맡기신 거예요. 이 의사는 실력이 매우 좋아요. 한 번에 완벽히 치료합니다. 단 시간이 걸리는 게 단점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곳에서 전 치료도 받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니 슬퍼 마세요. 절 찾으러 오실 거잖아요. 전 이렇게 복리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찾으실 거잖아요. 다시 봄이를. 슬퍼할
네, 지금 잠깐만 슬퍼하세요. 그리고 봄이를 찾기 위해서 준비하시고요. 이미 연말은 시작했다라고 하니까요. 네, 무언가 하나씩 이제 나타나겠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네, 무엇을 또 찾아봐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실 거예요. 네, 저희 영상에 그런 게 많아요. 넘쳐요. 네, 이거 뭘 제가 자랑하는 것이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교감하면서 아이들이 다 이야기해 준 것들이니까요. 네, 정말 넘쳐요.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꾸준히 영상 보시면서 네,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엄마들이 네,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 봄이 어머니께서도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원에 보냈다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저 이번 교감하면서 봄이가 참 너무 비유를 잘해준 것 같아서 네. 우리는 아프면 지상의 병원에 보내잖아요. 이번에는 우주라는 병원에 보내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좀 걸려요. 대신 완벽하게 치료해요. 완벽하게 건강해지고 더 젊어져서 돌아와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절 찾으러 오실 거잖아요. 라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봄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